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수익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수익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와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수아,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트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이데일리TV 방송에 나가서 방송에서 좀 해드렸던 차트 강의가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께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와서 제가 또 오늘 간단하게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께도 쉬운 차트 강의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의미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의 의미, 이게 오늘 그 핵심 단어인데, 차트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발견만 해낸다면 종목이 튀어 올라가기 직전의 자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갈 종목들, 내가 투자할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미리 좀 알아내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무조건 차트만 보고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차트 분석을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타이밍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좋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매수한 종목이 뭐 내일 바로 움직여서 하루 만에 또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해드리는 차트 공부가 굉장히 좀 필수 요소가 되겠다라고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차트가 움직이고 종목이 뭐 오르락하거나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그 종목이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는 그런 과정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예제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흐름들을 볼 때, 자, 이 차트 안에서 이 그림들, 이 안쪽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 안에서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말해서 요거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추세선을 그릴 때 상승 추세선은 저점끼리 연결을 하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끼리 연결을 한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기초 강의에도 이제 올려놔 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냐면은, 보통 대략 한 요 구간, 이 차트 안에서 1300원 구간 요쪽 근처에 오면은 주가가 이제 또 힘을 못 쓰고 뭐 요 정도에서는 좀 밀리고 꼬리가 달리는 요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니까 저점과 저점, 그러니까 흐리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추세선을 되게 정직하게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봤더니 모든 구간들이 모두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보세요. 파동 안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시작을 했죠. 저점, 파동 안에 저점, 이런 구간들을 쭉 이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차트 안에서는 대략 뭐 요런 매물대 1300원 조금 아래 구간, 이 위쪽을 종가로 뭐 시원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이제 위쪽에는 저항이 박혀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좀 새롭게 좀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림 안에서는 추세선이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상방 추세선 자체가 의미가 되게 많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쭉 타고 가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추세선을 쭉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네, 근데 내려가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얘는 의미가 부여됐던 게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깨졌습니다. 그럼 단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밀릴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종목이 아래쪽으로 추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세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지금은 특징주로 나와서 뭐 다시 새로운 이슈가 뜨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탈되는 이런 그림들을 충분히 이 추세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상방 추세라던가 하방 추세가 뚜렷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서 어디가 좀 중요하고 어디가 올라가는 자리고 어디가 빠지는 자리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면서 일정한 가격선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차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냐 보니까 여기서는 추세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쭉 따라가서 그려보면은 고점 계속해서 이제 저항으로 밀리는 선이 일정하게 나와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과거에 의미가 있는 이 추세선 자체가 이 종목의 의미가 부여가 된 선인데 여기를 위쪽으로 돌파하고 의미를 깨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음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지?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지라고 한다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의미를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아래쪽에서 올라가려고 쭉 추세를 끌어갑니다. 뭐 여기 아니면 여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려버리죠.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였는데 밀려버렸어요. 또 한 번 또 붙였는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파동, 짤짤이 파동들이 나오고 위쪽으로 올렸는데 여기서도 밀렸고요. 여길 또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점의 위치들이 비슷한 가격 안에서, 뭐 여기는 이평선이라던가 추세선 이런 거를 그릴 수는 없지만 같은 가격선에서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일정한 가격대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넘어가질 못하고 위쪽으로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하방 쪽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부여된 부분들은 없는데 위쪽에서는 딱 막혀있는 공간들이 보여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으로 받고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못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의 2019년도 상반기의 차트를 보면은 이 47,000원 선이라는 이 가격선이 굉장히 차트 안에서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가격선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를 깨부수는 위쪽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종목이 쭉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니까 과거부터 못 올라갔었던 구간들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의미가 부여됐던 구간들이 깨져버렸죠. 근데 아래쪽으로 이탈된 게 아니라 상방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맥점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자 보세요. 사실 이 다음날에도 양봉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양봉으로 종가 마감이 깔끔하게 돌파가 된 캔들 차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더 좋은 맥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자,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방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 이제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긴 하지만, 자, 우리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 과거에 저항대, 저항선이 의미가 부여가 됐었는데 깨지고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위쪽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릴 때 과거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예제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해서 과거에 뭔데? 라고 계속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익맨 유튜브의 계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비드 전문가가 기초 강의라고 해서 올려놓은 강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자, 그런 내용들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버리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의미 있었던 구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은 여기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박히는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부여가 되고 상방의 흐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맥점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방 추세에서 뭐 저점들 연결해서 추세선 그어놓고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정한 가격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이제 하향 추세를 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삼성전자 차트로 봤던 거는 어떠한 윗공간을 계속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못 넘기는 그림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같은 가격선에 아래쪽으로 툭툭툭툭 건드리는데, 여기서는 방어선, 한 일정한 가격선에서 지지선이 잡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안 빠지죠?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도 안 빠지죠? 이거 이제 지지선의 의미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의미가 적어도 여기에서는 안 빠져라는 이제 첫 번째 지지의 힘을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 지지선이 의미가 깨지는 이탈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이 더 세지면서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리는 미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을 그 의미가 부여된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ITX M2M이라는 이 예제 종목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를 더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 이탈이 나오면 아 이거는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 뭐야 결국에는 올라왔잖아, 이거는 위험한 자리라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단발적으로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이제 올라가서 살짝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어요. 그럼 거래량을 포함하면서 지지점이 깨졌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보니까 여기는 241선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밀렸다가 위쪽으로 붙이는 공간에서도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위쪽 공간에 저항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했었던 대로 여기 이탈되면 추가 이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려고 했을 때 과거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다, 여기까지 뭐 그대로 먹혀들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미가 다시 새로 생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지지점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밀렸는데 여기서 또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저항대가 있지만 아래쪽에선 또 지지의 힘을 받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했고, 여기서 만약에 지난번에 이탈 요거처럼 여기서 지지됐던 점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위쪽으로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과거의 저항선을 이번엔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힘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이탈을 보면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언젠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추세가 하락 이탈된 거를 뭐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보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선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 아니면 장기 이동평균선, 흔히 말하는 이평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제 종목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의 차트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이 121선 검은색 선만 갖다 붙이는 구간에서는 이 종목이 방어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61선, 21선, 241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같은 구간들만 터치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땡겨 올려주고 반등을 해주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 안에서는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21선 많은 이동평균선이 있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이 121선 검은색 선을 밟았을 때 지지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의 차트의 의미는 121선에 깊게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21선이 이렇게 쭉 타고 움직임이 나오다가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가 깨지고 추세가 이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빠른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 검은색 선에 대해서 지지가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검은색 선에 맞닥뜨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맥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여기가 지지가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터치가 나오면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아래쪽에서 이제 저항,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의미가 부여됐던 저항선이 뚫리는 거니까 여기가 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전자와 후자가 둘 다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저항대들이 보여졌었을 때 아까 삼성전자가 일정 가격대를 뚫고 그 다음부터 추세를 위쪽으로 잡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지 방어가 되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방어를 해주는 그림들보다는 공격을 계속 시도했는데 이제 뚫려서 공격이 더 세지고 강한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한 방에 돌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의미가 어디에 있지? 얘는 121선에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그럼 121선이 돌파되는 자리는 이 종목은 힘이 더 세지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보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제 차트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거를 볼게요. 여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검은색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61선 주황색 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얘는 의미가 어디서 부여가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 검은색 선도 의미가 부여가 됐고요. 위쪽에 있는 61선도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이 검은색 선을 볼게요.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을 쳤는데 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예제 종목의 과거 차트에서 이 위치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방어를 해주는 방어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은 121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으로 얘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가 나왔는데 이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아래쪽에 241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아래쪽으로 열려있는 그런 위험한 차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또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갈 때 위쪽으로 두드릴 때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두드릴 때 여기 올라가니까 막혔어요. 그 다음날도 막혔고 그 다음날 4거래일 동안 같은 구간에서 막혔습니다. 61선이 주황색 선에 갖다 붙이니까 밀려버렸죠. 한번 갖다 붙이는데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이 종목을 누르는 위치는 61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을 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위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래쪽은 방어는 121선이고 상방으로의 저항은 61선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61선을 위쪽으로 돌파하면 얘는 더 잘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121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얘는 더 잘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위쪽으로 돌파하는 거를 찾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아니면은 이렇게 돌파가 시도된 이런 종목들을 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성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가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오게 됐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까지 차트를 볼게요.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돌파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음봉으로 밀렸을 때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런 거 보고 음봉 매수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런 거 이제 상승분들 먹으러 가는 매매 이렇게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원하는 만큼 그림이 안 나오거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또 의미가 이 61선이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지지선으로 잡혔으니까 이 61선은 과거에 아래쪽에 있었던 121선처럼 지지의 의미가 생긴 거잖아요. 방어의 의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것처럼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61선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여기를 이탈했었을 때 짧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어디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힘이 더 세질 수 있지, 이런 부분들만 잘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직전에 혹은 뭐 이제 확 튀어가기 전에 그런 의미 있는 구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제 한번 더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교과서적인 예제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빠지고 위쪽으로 막 툭툭 치는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여기서 네 번 계속해서 같은 구간들을 저항으로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여기 자체에서 의미가 생긴 겁니다. 아, 이 종목은 이 121선이 나를 이 종목을 올라갔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가림막이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차트 이론을 배운 것처럼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힘이 더 세질 수 있다.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구간들은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매수 타이밍, 즉 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률을 가져가는 단타 매매로 응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래쪽을 밀렸을 때 고민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거의 저항대 구간이 검은색 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려서 다시 양봉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왔죠. 그럼 추세는 상방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맥점과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포인트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간단해요. 그죠?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도 쉽게 제가 오늘 해드렸던 강의를 본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트에다가 뭐 복잡한 이평선들 그런 거 설정 안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5일선, 11선, 20, 60, 120, 241선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오늘 본 것만 하더라도 121선, 제가 좋아하는 121선 혹은 뭐 61선, 241선 이런 것만 잘 봐도 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제가 원하는 예제 그림이 안 나와서 뭐 살짝 당황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종목도 추후에 또 흐름들을 보니까 바닥에서 또 돌리는 자리에서는 항상 또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었을 때는 이 종목이 추세만 이렇게 저점길이 올라갔을 때 이 추세가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됐으니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오면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해석은 우리가 충분히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차트를 좀 많이 돌려보면서 이 종목이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했지? 그러면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내려갔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 학습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예제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차트의 의미를 파악하자 이 강의가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종료 전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쉽게 수익도 잘 나고 항상 여러분들이 대박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맨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대박 나시고 성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